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컴파지터라는 직업, 이제 합성을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이 항상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딱 자기 회사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첫날부터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본인이 거의 이제 감독처럼 생각을 하고 샷을 끝내야 되거든요. 음, 그런 파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파지터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조금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5년이 지나게 되면 사실은 5년 단위로 하나의 대규모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면 텍스처 부분, 3D 텍스처 부분에서는 포토샵을 많이 썼지만 이제는 포토샵 더 이상 안 쓰잖아요. 그쵸, 그쵸. 써봤을 때 페인터로 넘어가고,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한 5년 정도 단위로 바뀌더라고요. 네, 컴파지터도 비슷해요. 컴파지팅도 보면은 예전에는 좀 이따가 이제 예제 부분하고 이런 부분 얘기를 드릴 텐데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편하게. 네. 일단은 컴파지팅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성이라는 게 샷을 모든 걸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이제 보시면 리얼타임이라는 게 등장을 한 지 불과 이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3년 부분부터 좀 더 한 4년 차부터 이제 급속도로 이제 이게 뭐라고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대규모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변화가 네,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분야가 비슷하긴 한데 실제적으로 그런 게 감안했을 때 컴파지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거기에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LED, ILM 같은 경우에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ILM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에 이제 LED, 대형 LED 판을 설치를 한 다음에 앞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아, 너무 그러면은 궁금했어요. 그 프로세스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제 블루 스크린 말고 이제 LED로 대체가 되는 그런 트렌드가 생기니까 네, 네, 그런 어떻게, 부분, 네, 지금 설명드릴게요. 이제 네, 간단하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컴파지팅 합성이라는 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장면을 딱 보고 있잖아요. 하나의 화면을 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2D 그렇죠. 화면을 보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여러 가지 레이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제일 끝에 백그라운드 산이나 뭐 이런 부분, 산이나 뭐 멀리에 있는 뭐 하늘 부분 이런 게 이제 디스턴트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제 제일 뒤에 있는 레이어 하나의 레이어가 되는 거죠. 하나의 이제 막이 생기는 거고 그 앞에 백그라운드가 있고 뭐 미들 그라운드가 있고 이제 포그라운드는 보통 얘기하는 뭐 사람이나 이런 그린 스크린으로 작업한 사람들이 앞에 들어가고 네. 그래서 하나의 2D 작업이 이런 식으로 레이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샷 안에서는 컴포지터들이 하는 역할이 이 샷의 책임자가 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합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샷을 끝내는 사람, 샷을 끝내는 예술가를 보통 합성 컴포지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예를 들면 엘러먼트라는 게 물, 불, 연기, 3D, 뭐 백페인팅, 뭐 이런 모든 거, 그린 스크린 화면, 이런 모든 거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내가 샷을 마지막에 끝을 내야 돼요. 끝을 내고 이걸 출력을 하는 사람이 합성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샷을 주어지면은 만약에 중간에 뭐 로또가 모자란다든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백그라운드에 뭐 CG 패스가 뭐 한 프레임이 모자란다든지 뭐 라이팅 패스가 모자라든지 이러면은 샷을 끝낼 수가 없다. 왜냐면 그 한 프레임 때문에 내가 주어진 샷이 한 10프레임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프레임 때문에 샷을 끝낼 수가 없는. 그러면은 그걸 요청을 해야 돼. CG 파트에 직접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자기 컴파이팅 슈퍼바이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필요합니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다 CG 쪽에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모든 거를 끝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게 다 끝이 나야지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합성이라는 개념이 보통 그냥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모든 샷을 딱 받았을 때는 컨트롤을 내가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간 감독관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음, 샷은 내가 한다. 그 만약에 누군가가 뭔가 모자라면 너 이거 가져와. 이거 해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하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음, 그래서 그래야지 샷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그런 마인드가 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합성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샷을 아주 간단히 또 얘기를 드리면은 보면 앞에 있는 그린 스크린 뒤에 있는 이제 그린 녹색으로 된 배경 화면에 촬영을 한 거예요. 그 한 이유가 간단하게 플레이를 한번 하고요. 네. 마블에서 작업하시는 이런 작업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고 제가 보려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항상 이제 그린 스크린을 작업을 해요. 요 부분만한테 보여드릴게요. 작업을 하고 실제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합성하시는 분들이 뭘 하느냐면요. 이 원본은 뒤에 있는 그린 스크린 배경으로 저희 촬영을 하죠. 그러면은 이 원본을 가지고 뒤에는 보시면은 마지막 결과물 보시면은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3D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항상 이제 컴파지팅이 이제 합성이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두 개 정도로 나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그라운드가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지금 연기하시는 연기자들 분인 거고 그린 스크린 앞에 백그라운드가 말 그대로 뒤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백그라운드는 맵 페인팅으로 들어가든지 3D를 작업하든지거든요. 그래서 합성해서 여기서 들어간 거는 그린 스크린 키잉을 하고 백그라운드 3D로 된 렌더링 패스를 컴파지들이 합성을 한 거죠.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간중간에 또 디테일한 작업들이 있긴 한데 다시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요거 똑같아요. 이 앞에 있는 영상을 100%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통째로 3D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교체를 한 3D 렌더링을 3D 파트에서 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 위치에 이제 트래킹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영상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영상을 트래킹을 하는데 그 트래킹하고 CG 파트하고 이제 라이팅 텍스처 렌더링까지 다 한 패스를 받아서 작업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래킹을 따로 제거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건 이제 회사 규모에 따라 틀린데 이제 보통 이런 큰 회사들 같은 경우 트래킹 보통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작은 회사들은 개인이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3D가 들어오죠. 그다음 앞에 있는 포그라운드까지는 제가 보시면은 그린 스크린이 100% 하려면은 모든 부분이 다 그린 스크린이 돼야 되는데 바닥 보시면 바닥에는 그린 스크린이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부분은 다시 똑같이 로또라는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매뉴얼하게 다 마스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그라운드 작업도 하고 뒤에 있는 보시면 백그라운드는 아마 또 3D로 작업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3D 작업한 백그라운드를 넣고 앞에 있는 좀 전에 있던 이 부분이 3D로 교체가 됐죠. 이 부분 넣고 헐크군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보면은 잘못된 게 보여요. 뭐냐면은 헐크가 흐리죠. 다른 거에 비해서 헐크가 흐려요. 그러니까 이게 컴파지트 합성하시다 보면은 보통 사람 눈에 안 보이게 되는데 저는 보통 초 단위로 뭔가를 볼 수 있게 되고 0.1초 단위로 뭔가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작업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영상을 계속 플레이를 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만약 ILM에서 작업해도 딱 1초 만에 뭐가 잘못된지 알아요. 그게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 생겨요. 여기 보시면 헐크가 너무 흐리거든요. 앞에 있는. 몰랐어요. 말해주기 전까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초 단위로 작업을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초가 결국에 한 프레임이죠. 한 프레임 단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합성하시는 분들은 눈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딱 진짜 딱 지나가는 부분도 캐치가 되고 뭐가 잘못된지도 알고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이런 게 다 캐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3D 작업을 하고 앞에 있는 포그라운드는 말 그대로 저희가 그린 스크린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다른 분야하고 좀 다르게 이제 합성 분야는 진급을 하긴 하는데 이게 말씀드린 약간 제너럴리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샷을 받았을 때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해야 되고 그래서 컴파지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조금 얘기를 드릴 거죠. 얘기를 드리는데 모든 걸 컨트롤해야 되고 모든 거를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니어가 되는 이제 첫날 주니어 때부터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자기의 역량을 키워주거든요. 그래서 시니어가 경력이 되는 시점에는 샷 하나를 나한테 던져줘요. 나한테 던져주고 너가 다 해. 그럼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파트가 이제 경력직이라고 시니어라고 부를 수 있는 파트고 주니어는 샷을 던져주고 너가 다 해. 그럼 모르잖아요. 이제 회사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감독관이라는 개념을 주기는 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첫날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이 샷을 어떻게 끝내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합성을 하지? 레이어를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지? 이런 부분 첫날부터 시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샷이나 작업에 대한 컨트롤은 이제 경력직이 되면은 아무 샷이나 줘도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한 5년, 10년 차에 이미 모든 샷을 다 해봤죠. 그러면은 어떤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슈퍼파워 비슷한 건데 예전에는 그냥 주어진 작업을 하잖아요. 주어진 작업을 하는데 경력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런 게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른 파트에 이제 컴플레인을 걸 수가 있는 약간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리드 컴파지터가 경력직 시니어 컴파지터보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네, 시니어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나 이거 필요해. 근데 리드가 안 갖다 주고 슈퍼바이저가 뭐 그걸 뭐 못 맞춰줘. 그러면 시니어가 나 샷 못해 이러면은 그 샷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위에 있는 분들은 관리자긴 한데 힘이 가장 많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입 이제 경력직 컴파지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첫날부터 제가 키워간다 그랬죠. 그게 점점 발전되면서 경력이 됐을 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뭐 예를 보통 3D랑 제가 얘기를 많이 드는 이유가 3D 같은 경우는 항상 이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그러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질문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멋있는 고퀄리티를 만들까라는 게 질문의 항상 핵심인 것 같아요. 항상 핵심이면은 2D 파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시간 내에 끝낼까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이런 엘러먼트들을 가져와서 작업을 해도 데드라인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좋은 뭐 중간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게 빠지고 작업하든지 그거를 하게 만들어야 돼. 다른 사람이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가져와서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꼰대처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런 역할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경력직이 되게 되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샷을 전부 다 보고 있고 이 부분은 내가 필요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나한테 주지 않으면 샷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샷을 끝내지 않으면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얘기하는 게 합상 부분은 단점은 있어요. 현재라는 게 단점이라는 거는 그 데드라인이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데드라인을 맞춰야 돼요. 근데 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메뉴 스케줄 관리를 하시는 분들, 프로덕션에서 프로듀서나 뭐 그런 매니저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걸 관리를 조금 잘 못해버리면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 합성 부분이긴 해요. 그 이유가 데드라인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3D에서 모델링 우리가 3D를 한 달을 잡고 합성을 뭐 한 3주를 잡았어. 근데 모델링 파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주를 써버렸어요. 그러면은 원래 계획이 한 주였는데 2주 써버리면 나머지 스케줄이 다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요. 합성에서 피해를 봐요. 왜냐면은 3D에서 모델링에서 밀렸으니까 어쨌든 텍스처한 애들도 얘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여전히 똑같은 거. 어떻게 빨리 하면 결과가 떨어지니까 3D에서는 이제 그 결과물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질이 중요하다, 퀄리티가 중요하니까 2주를 똑같이 써야 되는. 그럼 그 다음에서 애니메이션도 똑같이 2주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간에 이제 그러고 유연성이 가장 있는 파트가 합성이긴 한데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오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근데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를 드릴게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매일매일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결과물을 퀄리티를 유지를 하면서 작업을 끝낼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뭐 데드라인만 맞춘다고 해서 막 그린 스크린 하던 그냥 던져주면 안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3D를 작업을 어쨌든 100% 작업 중에 한 70%, 80%까지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얘기드린 단점 부분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뭐 야근할 때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경력이 올라가면은 파워가 세져요. 파워가 세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니어 모델러가 시작을 하면 뭐 인터미디어트, 시니어 경력직 리드가 되고 모델링 슈퍼바이저가 되고 CG 슈퍼바이저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의 파워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CG 슈퍼바이저는 이제 대표님도 아실 거예요. CG 슈퍼바이저는 힘이 있긴 한데 이제 VFX나 슈퍼바이저랑 약간 비교를 하면은 약간 이게 일하는 분야가 좀 다르잖아요. 3D는 항상 퀄리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VFX는 샷을 끝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컴파이팅 이제 슈퍼바이저 분야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덕션을 총 관리하는 라인까지 올라가는 게 컴파이팅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CG에서도 VFX로 슈퍼바이저를 하시고 헤드 오브 프로덕션까지 넘어가시는데 이제 큰 문제점이 생기긴 해요. 이제 초창기에는 안 보이는 문제점이 한데 뭐냐면은 이 전체적인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모자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단순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 그건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델링이나 CG 파트는 완성도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 합성 분야는 이제 이거를 데드라인을 맞춰서 샷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경력 15년 차, 20년 차가 됐을 때는 이 지내온 20년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야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컴파이팅 슈퍼바이저하고 CG 슈퍼바이저하고 있게 되면은 요때는 약간 비슷한 대등한 관계 있긴 해요. 사실은 대등한 관계 있다가 VFX가 되기 시작하면 슈퍼바이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약간 요렇게 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 헤드 오브 프로덕션이 되면 이 사람 어차피 뭐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경력이 쌓이면 제가 이제 헤드 오브 프로덕션이라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파지팅은 이제 돈을 조금 많이 받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근무했던 블러 스튜디오도 그 VFX 슈퍼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컴포지터 출신이 아니면 저희는 절대 VFX 슈퍼바이저 될 수가 없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모델러, 릭, 애니메이터도 있고, 라이팅 아티스트, 이펙트 다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가 딱 있어요. 근데 VFX 슈퍼바이저는 무조건 컴포지터 출신들만이 그는 블러 스튜디오는 아예 그냥 공식으로 딱 능력이랑 상관없이 그 디파트먼트 출신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마 그 직업 특성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파트마다 약간 특성이 있는데 이제 합성 분야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감독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단점이 항상 있고요. 그 부분 얘기 드리고 싶어서 이제 단순하게 단점은 뭐 데드라인 부분 조금 단점이 있고 일을 조금 많이 하는 거. 근데 장점은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연봉이 돈을 쓸 시간이 없어. 네. 그래서 돈이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또 장점을 하는 거는 똑같은 비슷한 경력직을 봤을 때 이제 리드 컴포지터, 리드 모델러 이제 봉급 차이가 조금 나요. 그래서 컴포지터가 보통 한 20~30% 좀 더 많이 받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도 비쌀 거예요. 비슷한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연봉 차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요. 이제 컴파이팅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2억, 3억까지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모델러 제가 봤을 때 모델링 하신 CG 슈퍼바이저가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못 올라가죠. 네, 근데 컴파이팅 같은 경우는 VFX 슈퍼바이저만 돼도 진짜 돈을 많이 받아요.